여러분, 수요일 밤 구해줘 스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가을바람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여름 선풍기를 정리해서 넣을 때가 바로 3분기 실적주에 기대할 때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도 역시나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고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받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라든지 미 대선 관련주, 또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던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장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미 증시의 영향을 좀 받아갔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대선까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야당과의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전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까지 모두 1%대 하락을 보였고요.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오늘 깊게 파진 채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대내외적인 이슈의 영향으로 상승과 하락을 넘나들면서 변동성을 나타냈고요. 다행히 오후 들어서는 상승으로 전환을 해냈습니다. 코스닥의 오늘 흐름도 살펴보시면요. 오늘 또 대주주 양도세 3억 원까지의 확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12시를 기점으로 개인들이 매수 규모를 키우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도 엿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마감까지도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피는 0.89% 상승하면서 2,386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82% 오르면서 869포인트 선에서 마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개인이 덜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기관이 동시에 받쳐냈습니다. 오늘 장에선 개인과 외인이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만이 홀로 4,300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코스닥 역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의 포지션 중요하게 지켜봤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349억 원가량 사들였고 기관은 오늘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72억 원가량 순매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이어서 까뮤이안 씨와 써니전자 함께 보겠습니다. 미 대선 토론을 앞두고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내에서도 오늘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안철수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다음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위를 차지하면서 관련주에 기대감이 모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지지그룹의 상임 대표가 사회 이사로 있는 까뮤이안 씨는 상한가 도달이고요. 써니전자 역시 회사 임원이 알랩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9%대 상승 마감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커지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조금씩 더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속에서도 오늘 태양광 관련주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신성ENG라든지 하나솔루션 등 5에서 8%대 강세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은 마감이 됐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일에 또 금요일은 한글날로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시장 분석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종목들 미리 선점해야 할지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놀라운 수익 보이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밤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박재성, 강현재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구하고 또 수익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먼저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자,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도록 할 텐데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편하게 종목 추천이라고 4글자만 보내주셔도 좋으니까요.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보다는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시죠?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바로 검색해보시면 MTN 구해줘 스탁 링크 보이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깜빡이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와 보셔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누구든지 글 쓰실 수 있도록 공간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들어오셔서 투자 성향도 남겨주시고요. 또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 함께 좀 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코스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박재성 전문가가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네. 오늘도 코스피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또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볼 것이 삼성전자와 LG전자 3분기 잠정 실적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코스피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번 추석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어떻게 성공 투자를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2주 동안 갑자기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절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코스피 시장도 지금 환절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지금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환절기 기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불확실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 협상 중단 지시에 소폭 하락 마감을 하였었고 국내 증시도 오늘 소폭 밀리면서 시작을 하였다가 장중에 회복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나서 조기 퇴원을 하면서 오늘 갑자기 협상을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 협상을 대선 이후에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좀 키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불확실성 혹은 리스크의 명대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이후에도 불복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미 대선으로 인한 증시의 변동성을 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대선까지 경기 부양책이 이야기가 나눠진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환절기의 증시의 모습이 조금 더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 대선 때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조금 공격적인 투자는 잠시 넣어두시고 조금 더 천천히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미국 대선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간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예측하고 미리 예상한다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심지어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서 가격 부담까지 조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 가능한 부분과 예상이 불가능한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 지으셔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단기 변수에 휘둘리시지 말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도 나중에 눌림 구간으로 지나가실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수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멘텀과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하반기에 기업의 이익 복원, 실적과 매출이 받쳐진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에 또 폭발적인 수익 구간을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는 실적과 매출에 대한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고 백신과 치료제 출시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시장이 조금 기간 조정 장세를 거치고 상승 추세는 견조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반기 실적과 매출이 받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 상승 원동력이 다시 한번 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금은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를 너무 몸으로 정통으로 부딪히면서 싸우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지금 일단 지수 자체를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 일봉 차트 보시면은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이니 이 박스권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 연말로 갈수록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고 흑자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관심 종목에 새로 편입시켜 놓는 방법도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남은 4분기에는 사실 연말에는 펀드 클로징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지금 대주주 요건이 새롭게 시장에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은 고평가된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흑자 전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저평가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서 수익 구간을 조금 짧게 보시고 잡아가신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하시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금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승 장관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바텀업이던 탑다운이던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과 업종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만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단기 변동성에는 크게 휘둘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으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낮에는 더운데 또 저녁이 되면 추운 듯한 한절기입니다. 이 날씨에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시면서 이 변동성이 너무 흔들리지는 마시라는 의견 주셨고요. 함께 4분기 중기적으로 하반기 기대되는 종목들 미리 선점하는 기회로 삼자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번엔 강현재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오늘 그래도 여러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던 견고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닥은 또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앞에서 박재성 전문가님께서 이제 환절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서 체인지는 찬스다라는 표현으로 오늘장 한마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작부터가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지만 간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들로 인해서 좀 쉽지 않은 시장을 좀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부양안에 대한 그 합의 중단이라던가 또 중간에는 이제 대주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또 이런 트위터도 올라왔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이 트럼프 코로나19에 대한 기념주화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나오면서 조금 당혹스러운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런 부분들은 트위터에서 자체적으로 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좀 이제 부양안에 대한 부분들 조금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겠지만 이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준에다가 지금 1조 6천억 달러 정도를 실제로 이제 그 유보금으로서 좀 두고 있으면서 사실 대선 이후에 새로운 그 부양안에 대한 그 정책들을 위한 그런 자금들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의 그런 해당 발언들이 나왔을 때에도 크게 우리 시장에까지는 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이런 좀 난수들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히 우리 시장은 좀 양시장 모두 좀 비교적으로 좀 평온한 그런 시장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일 연속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줬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또 이렇다 보니까 사실 뭐 오늘 장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10월 달 거래일에서 이제 세 번째 거래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증시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안 짚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오늘 장 한마디에 체인지, 변화는 이제 기회다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전까지 9월까지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좀 풍부했던 시장들이 좀 이어지면서 종목이 좀 더 많이 갔고요. 또 비교적 앞에서 이제 코스피 설명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비해서 이 주가가 좀 많이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뭐 미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일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슈를 좀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으로 도래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맞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펀더멘탈적인 그런 가치 분석을 통한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한, 그리고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오늘 장 한마디 변화는 곧 기회로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장 오늘 장 안에서도 사실 이런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뭐 다양한 좀 이슈들을 좀 받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특징적인 섹터들이 있었지만 우선적으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좀 운행하겠다, 발행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좀 전하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좀 어느 정도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한화솔루션이라든가 이제 신성이엔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이든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친환경 정책 관련주들도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유독 태양광 섹터가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보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나 또 뭐 다른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나 이제 콜마 B&H 같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실적주로 인해서 먼저 선별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대 실적 예측이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실적주로서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을 장중에 좀 받았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서 실적주들의 좀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9월 대비해서는 이제 조정장도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이 앞으로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가 이제 추세선을 좀 다른 형식으로 좀 바꿔보았는데, 밑에 하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을 드려도 될 만큼 이 제한적인 그런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방 같은 경우는 사실 열려있는 상방이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앞으로 이제 그 상승 추세는 어쨌든 꺾이지 않을 그럴 추세를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박지성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유동성 장세가 여전히 뭐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유지되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기본적인 가치 평가에 대한 적정 주가 수준으로 해서는 다소 이격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짧은 텀으로서 종목 공략을 좀 하시고, 또 길게 장기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기보다는 연말에 이제 뭐 펀드 클로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정말 코스닥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 길었던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는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이 실적주 위주의 흐름으로 넘어갈 텐데, 이 변화가 기회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코스닥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로 넘어가 보시죠. 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시장도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익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들 만나보기에 앞서서 그동안 구해드린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네. 그동안 또 굉장히 미리미리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선점을 잘해주신 덕분에 오늘 자랑할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중간 점검이 필요한 종목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CS 윈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종목 43%가량 최고가 수익률 열심히 챙겨주고 계신 종목입니다. 정말 일찍 챙겨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도 한 번 더 봐도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9월 4일 날 저희 한 달 정도 전쯤에 구해주셨었거든요. 자, 목표가를 15만 원 잡아주셨었는데 최고가 14만 3천 원까지 거의 다 도달을 했었고요. 지금은 또 살짝 눌려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익권입니다. CS 윈드는 앞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증시에서 풍력 관련주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해상 풍력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많이 받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다,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CS 윈드가 지금 영국이 10년 동안 최소 500억 파운드를 해상 풍력에 투자하는 것을 확정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고 오늘 증시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이 영국에서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확보된 상태이고 내년부터 정부의 입찰 규모가 계속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CS 윈드의 타워 공장이 바로 영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S 윈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영국의 수혜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15만 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일봉 차트 보시면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15만 원을 찍지 못하고 다시 밀렸어요. 다시 밀렸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 친환경 에너지, 이 풍력 관련 종목들이 이제 끝이 난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제 시작 구간에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절대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요 캔들 구간을 쳐놓은 게 바로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사기 시작한 날부터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9월 23일부터 표시를 해놓았던 지금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다시 18%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고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종목의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트레이딩과 뭐 단기 매매, 중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장주 안에서는 조금 더 단기적인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까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니슨까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슨 같은 경우도 제가 오히려 CS 윈드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난 후에 제가 유니슨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유니슨과 CS 윈드는 같은 해상풍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유니슨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이유는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가볍고 증시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왔던 종목이었고 조정을 마침 딱 잘 받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고 왔던 종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시면서 할 때 상한가를 만든 종목들은 비교적 많이 올랐으니 언제 물량이 나올지 모른다라고 부담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상한가를 갔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강한 거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이 오고 빠지면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유니슨뿐만이 아니라 증시에서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니슨 같은 경우는 아직 20일 이평선을 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상한가 이후 횡보하던 구간에서 플랫한 가격이 6,800원, 7,000원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회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매매 동향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도 물량을 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저점에서 사지 않고 오히려 고점에서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에서 강하게 매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외국인 또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나서 반등해주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CS 윈드와 같이 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CS 베어링과 같이 함께 보시면서 이 업황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그다음에 유니슨, 추가적으로 CS 베어링까지 앞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실적과 매출이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들 여러분들께서 매출 실적 확인해 보시면은 오히려 실적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더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 유니슨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면서 큰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풍력발전 관련주들은 이제 막 시작이다라는 얘기 해주시면서 CS윈드는 목표가 15만 원까지 잡아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유니슨도 목표가 6,500원까지는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홀딩 하시면서 또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수익 챙기신 우리 시청자님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이제는 좀 중간 점검이 필요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늘 또 수익이 좋다 보니까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안 간 종목도 체크를 해주세요라는 시청자님 의견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종목 흐름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연을 읽어봤는데 지금 이 현대 일렉트릭과 LX 일렉트릭을 매수하시고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짧게 두 종목 한 번에 엮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 전기, 태양광,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 풍력까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안 부는 날은 해상 풍력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되고 해가 뜨지 않는 날은 태양광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바로 이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 LX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정책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꼭 실현이 되려면 저장 에너지, 이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찍혀 있다라고 하셔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종목들이 무너지면은 신재생 에너지랑 친환경 에너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가 닿지 않았지만 사실 손절가를 밑에서 이탈한다라고 해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희석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 일렉트릭과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종종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저희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 사례와 또 중간 점검 도와드렸고요. 이번엔 강현재 전문가의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또 바로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있어서요. 이 종목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71,400원 잡아주셨고 어제 75,300원까지 고점 터치를 하면서 33%의 수익률 톡톡히 챙겨주고 계십니다. 이 종목 저희가 5만 원대에 샀었네요. 5만 6천 원에 사서 지금 7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수익 챙기신 우리 시청자님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올릭스 같은 경우에 당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RNA 간섭 플랫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업체라는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예, 뭐 사실 중요한 거는 주가 어디까지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이전 차트 같은 경우 좀 빈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올해 중순 들어서부터는 계속해서 좀 상방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목표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하방 추세선을 보시게 되시면 하방은 사실 그렇게까지 제한적으로 막 이렇게 넓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구간 내에서는 뭐 보유는 당연히 유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82,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목표가를 도달하면서도 수익 챙기신 시청자님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있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시면서 2차 목표가는 82,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함께 잘 참고하셔서 수익 더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C코트렐도 좀 궁금한데요. 이 종목 역시나 29%가량 수익률 챙겨주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6,000원대 매수 처리가 됐고요. 최고가 7,98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KC코트렐도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우리 박지선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대세적인 흐름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장치들과 어떤 요인들이 있다라는 걸 좀 따져봐야겠지만 이 KC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대선에서도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있죠. 또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경쟁 구도에 있지만 사실 이 점유율이라고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인지도죠. 그런 부분도 수치도 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바이든 효과도 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목표가도 8,000원으로 이 종목 역시 상향 조정하는 걸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목표가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수익에 도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솔루션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수익률 대단합니다. 64%가량 최고가 수익률 챙겨주고 계시고요. 역시나 3만 원대 매수해서 지금 52,300원까지 최고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도 사실 강세를 보였었죠. 최근에 이 9월 조정장이 보이면서 니콜라에 대한 악재로 좀 발생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니콜라에 대한 지분은 하나솔루션에서 갖고 있는 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또 시장에 또 공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태양광 산업,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풍력 에너지하고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서 또 흐름은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홀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제가 추천드렸을 당시에 사실은 오버슈팅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선 살짝 그려봐드리면 네, 수선 살짝 그려봐드리면 이제 하단과 상단 자체가 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최근까지 좀 오버슈팅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니콜라에 대한 악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조정 구간이 조금 심하게 나왔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 반등 구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목표가 상승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52,300원 부분으로 목표가 일단 다시 2차적인 부분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니콜라 바락제로 마음 졸이셨던 분들 이제는 좀 한숨 돌리면서 웃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솔루션 역시나 전고점 부분입니다. 52,300원까지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 더 키워보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사례와 중간 점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 텐데요. 성공 사례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고 이제 미리 선점할 종목들 함께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샵 9100으로 계속해서 종목 추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벌써 많은 사연들이 들어와 있어서 바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문자와 게시판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게시판 사연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오진윤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연을 짧게 남겨주셨네요. 천천히 매집하면서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부탁드립니다. 라고 웃음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화면으로 함께 풀어볼게요. 자, 천천히 좀 안전하게 매집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찾으신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빠른 승부보다는 천천하게 가져갈 만한 종목, 강현재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사연에 딱 맞는 종목 혹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실까요? 예, 뭐 천천히 매집 중인다라는 게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한미사이언스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법인이기도 한 그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로서 지분 41.4%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상장법인인 온라인팜 같은 이런 회사들을 좀 자회사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각 사업회사에 대한 경영 지원과 특허권 그리고 이제 상표권 이런 것들에 대한 로열티를 수익원으로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상한가를 보여줬던 이 신테카바이오하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산을 단계에 있을 때 흡입형,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생산 시설에서 흡입형으로 이제 생산을 진행을 할 그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좀 이슈를 좀 받을 수 있고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테카바이오하고 함께 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의약품을 가지고 또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임상 1상은 좀 건너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상 2상에 대한 것도 곧바로 진입을 가능한 상황이고 또 진행이 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10월 24일 정도 될 텐데요. 그쯤에 이제 동사에서 이제 개발 중에 있는 세포질환 관련 치료제이죠.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미국 FDA 식약청에서 이제 임상 승인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이슈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죠.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중에서 이제 바이오에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한미사이언스 이 지수 K니딜 지수에 대한 편입에 대한 이슈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시진 않습니다. 뭐 사실 가벼운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움직임은 없고요. 또 이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장에 조정장이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긴 했었지만 51,250원 정도 선을 이제 저점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매집 구간 안으로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3거래일 동안 기관이 순매수를 하긴 했었지만 그 금융투자 쪽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세력 매집적인 부분들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주가 차트 이 구간 자체가 이 매집적 구간으로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한번 업사이드가 될 때는 또 한 번에 또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시간 관계상 좀 바로 가격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2,2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51,25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한미사이언스 하단으로는 51,250원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72,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미사이언스였고요. 72,2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에 도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또 다음 분 구해드려야겠죠. 또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끝번호 7453이고요. 김창환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하반기 실적 관련주 하나 주세요 라고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릴지 이번에도 역시나 화면으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저희가 앞서 또 오늘 장 정리하면서 실적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 하반기 실적 관련주라고 딱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박재성 전문가가 또 이 부분 강조를 해주셨죠.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네.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 받는 종목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이 하반기에 지금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자결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금 온라인 결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결제 매출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 오프라인 매출까지 잡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언택트 소비로 이 동사의 성장성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 4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출과 실적이 기대되는 기대감이 있고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까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BBIG, K뉴딜에도 포함된 한국사이버결제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주가를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O2O라는 사업을 여러분들은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 O2O가 뭐냐면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전에는 그냥 전자결제를 통해서 온라인 결제를 하면은 집 앞까지 배송을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온라인 결제를 하고 매장을 방문해서 픽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온라인 결제를 통해서 전자결제를 한 뒤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매장을 직접 찾아가고 사람이 그 매장에 가서 새로운 물건들을 보게 되면 새로운 구매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거기서 물건들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다시 카드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포스라고 하죠. 무인 결제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거나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사이버결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과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은 단기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폭발적인 급등세는 아니어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목표가 8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9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박재성 전문가님 이 종목 참 좋아하시고 또 그만큼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목표가 8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5만 9천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계속 또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경제방송도 즐겨보는 시청자님이 있으시네요. 김경화 애청자님의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또 경제방송을 보니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도 있고 해서 저는 실적주로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을 찾고 있는데 구해줘 스탁에서 센스 있는 종목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키워드부터 꼽아볼게요. 자, 빠르게 이분의 사연은 강현재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 사연에 딱 맞는 종목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PNK 피부 임상센터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이 아주 길어요. 네,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예, 네. 굉장히 길죠. 동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 미용기기,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피부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소재나 이걸 또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한 후에 안전성과 기능성 그리고 효능을 좀 검증하는 그런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센터인데요. 기능성 화장품, 일반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것들을 좀 인체 적용 시험, 그러니까 인체 적용하는 시험과 이제 빅데이터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화장품 인체 적용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좀 발생시키면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만 좀 살짝 살펴봐 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서 이제 매출액은 44% 정도, 영업이익률은 57% 정도 이제 상승을 시킨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재작년 대비했을 때 52% 정도의 매출 성장력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57%, 약 4.9% 정도의 그 매출 추가적인 확대가 좀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최근에 이 화장품 시험을 이제 동물 실험에다 해당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금지되는 그런 법안이 좀 발의가 되면서 이 시야로 이 피부 세포 시험에 대한 임상이 좀 어느 정도 좀 주목도가 높아지게 됐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상에 대한 수요를 그대로 흡수를 하게 되면서 매출적으로는 업계 관련해서 1위로 좀 발돋움한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좀 IP로 인해서 자금 유입이 좀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이 자금 유입된 것들 중에서 40에서 50억 정도를 이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센터를 설립에다가 지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 드리자면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시장이 좀 큰 상황이지만은 이런 CRO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국 진출에 대한 성장이 좀 성공만 한다면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뭐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목표가는 28,800원으로 좀 설정을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부근인 21,3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명이 아주 깁니다. PNK 피부임상연구센터로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8,800원, 손절가는 21,3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사연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분 구해드리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끝번호 7888이고요. 조민수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봅니다. 이번에도 짧게 보내주셨네요. 자동차 관련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키워드 먼저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업종을 꼭 집어서 남겨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박재성 전문가에게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자, 네. 자동차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주세요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주세요. 대우부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소차용 전동식 워터펌프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수소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완성차에 대한 움직임과 판매 실적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고 판매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고가 부족하면서 이 부품 관련주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소 부품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제가 보는 시장과 섹터는 전기차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수소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사실 테슬라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떡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수소는 이제 막 인프라가 커져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 대우부품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보시더라도 아직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다시 뚫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굉장히 큰 시세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꼭 포트에 담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4,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4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자동차 관련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찾으셨고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종목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우부품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4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구해드린 종목들 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있으셔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간 박재성 강연재 전문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